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소리 가운데 새소리 같은 것은 듣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특히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 또 자동차 소리, 대화의 소리, 거리에 들리는 다양한 소음들은 굉장히 많이 듣지만 그 소리 간의 구분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상 작품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샷을 구성해서 촬영할 것인가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의 영상 제작자의 경우는 영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막상 야외 촬영 현장에 있어서 다양한 소리, 특히 대사나 또 현장음 같은 것을 잘 픽업하는데 소홀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사실 그 카메라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찍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오디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음향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 영상의 음향에 있어서 기초적인 소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께 알아보고요, 또 소리를 담아내는 마이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학습하실 학습 목표와 또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음향의 역할과 소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촬영 현장에서 올바로 소리를 픽업하는 방법과 마이크의 종류, 그리고 마이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운드란 일반적인 소리를 의미한다. 소리는 음향적인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서 어떤 곳에서 음이 발생하여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오디오란 소리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자기나 광학 녹음에 적용되는 전기 신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불리는 마이크로폰은 음의 진동인 소리 에너지를 그대로 전기 에너지인 전류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마이크로폰은 구조, 용도, 원리에 따라 여러 가지 호칭이나 종류가 있으며 방송의 음질을 좌우한다. 마이크는 극의 소리를 픽업하는 패턴과 작동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다이내믹형 마이크는 굴이나 은 같은 전도체가 절연되어 보이스 코일 속에 놓이고 그 끝이 진동판에 연결되어 진동판이 진동할 때마다 같이 진동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이다. 콘덴서형 마이크는 음압에 따라 움직이는 가동형 진동판과 뒷판이라고 하는 고정된 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를 두고 고정 전극과 마주한 채 콘덴서를 형성하는 마이크이다.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판이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전압의 변화를 이용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마이크이다. 오디오 믹서는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적정 레벨이 되도록 조절하고 오디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을 조정해 최고의 품질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이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주요 용어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소리의 종류와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소리에는 어떤
소리의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소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리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소리의 크기와 또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음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리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뭐 거리에 듣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거나 또 작은 소리가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이 소리의 크기란 것은 공기 중에서 어떤 진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때 만들어내는 그때 사용되는 힘에 의해서 소리가 크거나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동이 강할수록 소리는 크게 들리고요. 또 진동의 폭이 작을수록 소리는 작게 들려서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이렇게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리의 높낮이는요, 물결과 같이 물결과는 좀 다르게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에는 이렇게 유사한 파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높낮이를 갖는 파형이 반복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소리가 다시 말해서 고음으로 들리고요, 높게 들리는 것이고, 반대로 횟수가 적어지면 소리는 낮게 저음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파형을 가진 한 쌍의 높낮이를 원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1초에 몇 사이클이 반복되는가를 바로 주파수, 소위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소리 요소는 음색인데요. 이 음색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리의 크기가 있고요. 소리의 크기가 있고 또 소리의 높낮이가 있다면 이것이 동일한 조건이래도 예를 들면 피아노 소리와 색소폰 소리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듯이 파형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소리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음색, 소위 사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리의 3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신다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음색 등을 조정해서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물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크기는, 소리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보죠. 영상물 하면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뉴스 프로그램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영상물 제작에서는 대화나 대사가 있고요, 또 나레이션이 있고요, 효과음, 또 음악, 현장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나레이션과 효과음, 음악 같은 것은 후반 작업, 소위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사후 작업에서 많이 다뤄지죠. 그 음을 조정하고 음악을 집어넣고 하는 것을 다뤄지고요. 또 그 촬영 현장에서는 주로 동시 녹음에 의한 인물의 대사와 현장음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제 간단한 영상물을 여러분이 제작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인물이 뭐 리포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마 형식에서 대사를 한다거나 또 현장음을 픽업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수록하는 2가지의 소리는 현장음과 목적음으로 구분한다. 우선 현장음이란 촬영 현장 주변의 소음을 포함해 실제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장이라고 하면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코트를 뛰는 소리, 고함 소리,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소리, 감독이 소리치며 지시하는 소리 등이 있고, 촬영 장소가 산이나 들과 같은 자연이라면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들이 현장음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장음은 영상에 사실감을 더해주며 이로 인해 마치 관객이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인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에 반해 목적음이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대사,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같은 경우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같이 반드시 명료하게 픽업해야 할 소리를 말한다. 촬영할 때에는 목적음과 현장음을 따로따로 명료하게 픽업해야 후반 과정에서 적절한 밸런스로 혼합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같은 곳에서 주인공을 촬영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지하철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스피커의 안내 멘트,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여기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음, 지하철이 도착하는 소리, 도어가 열리는 소리,
다시 출발하는 소리 등의 다양한 현장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들의 대사와 같이 시청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다. 촬영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소리를 각각 명료하게 수음하고 후반 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믹싱해서 현장감과 함께 대사를 깨끗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 만약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처음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명료하게 픽업되지 않게 되면 대사의 전달력이나 현장의 사실감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장의 소음 속에 주인공들의 대사가 섞여버리게 되어 주인공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리하게 알아둘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현장의 소음이 거의 없이 주인공의 목소리만을 담아내게 되면 주인공의 목소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픽업이 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운드 픽업 시에는 이러한 목적음과 현장음을 확실하게 분리하여 녹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만 후반 작업 시 각각의 소리들을 가지고 원하는 비율로 밸런스를 맞춰 믹싱하기가 용이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앞에서 보신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소리의 종류에는 현장음과 목적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신 자료 화면에서는 다양하게 그 촬영 현장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보여졌죠. 이렇게 촬영 현장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아니면 사람이 적은 실내 공간이나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에 사용하는 그 적절한 마이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초보자들의 경우는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만으로 소리를 픽업하기 쉽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현장음과 목적음을 촬영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의 채널로 믹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음을 픽업하기에 적절하고 또 현장음이 그렇게 아주 크지 않다면 제작에는 큰 무리가 없죠. 또 아마 일반인들이나 아마추어들이 제작할 때는 따로 마이크 장비를 여러 개 갖춰서 현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를 갖고 혹은 한 개의 추가된 마이크를 갖고 소리를 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전문가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녹음을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만으로 소리를 픽업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물의 경우도 드라마 같은 경우는 동시 녹음을 하는 전문 오디오 팀들이 함께 제작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VJ 프로그램 같이 그런 그 제작비의 어떤 제작비가 좀 한정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촬영 인원이 제작 스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음과 목적음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촬영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치게 이제 뭐 거리의 소음이랄까요? 뭐 자동차의 소음이 큰 곳에는 예를 들면 목적음을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인터뷰를 할 때 목적음을 픽업하기가 곤란할 정도면 주변의 소리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사운드를 픽업할 때요, 소리가 명료하게 이렇게 소위 픽업된 녹음되는 상태를 언사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불명확하게 들리는 상태를 오프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이제 영상 제작에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이 그 초점이 잘 맞았을 때 포커스가 잘 맞았다 하고 또 초점을 일부러 이렇게 좀 잘 맞추지 않아서 약간 아웃 오브 포커스처럼 해서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화면에 초점을 잘 맞추지 않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촬영의 화면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오프 사운드로 제대로 수록이 안 된 오디오를 나중에 온 사운드로 보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현장음이든 목적음이든 사운드를 픽업할 때요, 반드시 촬영 현장에서 온 사운드로 명료하게 목적음이나 현장음을 픽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는 그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세 가지 그 기본 장비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촬영 현장에서 사운드를 픽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마이크이죠. 그죠? 마이크가 있어야 소리를, 사운드를 픽업해서 그것을 오디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믹서가 있고요. 오디오 믹서가 있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드폰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는 그 촬영 현장 상황에서 명확하게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믹서란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적정한 레벨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소리의 크기, 그죠?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드폰은 그렇게 녹음되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마이크와 각 기기들을, 마이크와 오디오 믹서, 또 마이크와 헤드폰, 마이크와 카메라의 그 소리를, 음향을 듣기 위한 헤드폰을 연결하는 그러한 오디오 케이블들이 있으면 기본적인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자료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인간의 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고막과 같이 얇은 진동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원으로부터 나온 음파가 그 진동판을 울릴 때 진동판이 떨리는 정도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소리로 기록한다. 즉, 소리에서 만들어지는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마이크는 이러한 진동판과 발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다이내믹 타입과 콘덴서 타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의 귀는 수많은 소리 안에서도 필요한 소리만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반면 마이크는 우리의 귀처럼 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다. 그 대신 마이크는 종류에 따라 특정한 범위의 소리만을 픽업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마이크의 지향성이라고 하며, 소리를 담아내는 범위의 각도에 따라 전지향성, 단일 지향성, 초지향성, 반지향성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소리를 명료하게 온사운드로 픽업하기 위해서는 마이크의 종류나 지향성과 같은 특성을 잘 이해한 후 픽업하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믹서라고 부르는 포터블 오디오 믹서는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적정 레벨이 되도록 조절하고 오디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해 최고의 품질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이다. 오디오 믹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야외 촬영에서 사용하는 믹서는 마이크의 입력 단자가 2개에서 4개이고 출력 단자가 1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소형 경량의 기동성을 갖춘 간이형이 많이 사용된다. 전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화나 TV 드라마의 경우에는 전문 오디오 팀이 사운드의 픽업에서부터 오디오 믹서의 조절까지 오디오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업의 경우에도 인원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디오 믹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의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에선 믹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카메라에 연결해서 입력 레벨을 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운드를 픽업할 경우 촬영이 진행되는 중에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카메라의 오디오 조작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믹서를 이용해 오디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과 레벨을 조정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운드 픽업 시 입력되는 오디오의 레벨은 믹서를 통해 조절하고 레벨 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신호 자체일 뿐 실제 그 소리가 어떠한 음질과 음색, 그리고 음량의 밸런스로 수록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녹음 시에는 레벨 매터에 기록되는 음량과 함께 실제의 소리를 들어보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때 픽업되는 소리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헤드폰이다. 헤드폰 대신에 간단히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의 품질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형의 이어폰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주변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픽업되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밀폐형의 헤드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일반 음악 감상용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중저음을 강조해서 만들어져 특정 주파수 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보다 전 영역에 걸쳐 평탄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 음의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 네, 여러분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와 믹서 그리고 헤드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아마 일반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뭐 믹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는 그렇지만 여러분도 종종 사용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마이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는 가격이나 성능 굉장한 차이가 있죠. 마이크 방송 전문용의 마이크와 또 일반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에 이르기까지 가격이나 성능의 차이는 크지만 이런 마이크의 어떤 품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류의 마이크를 선택하는 것인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택한 마이크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요. 첫째는 지향 특성, 소리를 담아내는 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향 에너지를 전기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마이크의 변환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마이크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모습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마이크의 종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마이크의 지향 특성이란 것은 음원을 둘러싼 음원이란 것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제 목소리가 음원이겠죠. 또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둘러싼 공간 안에서 어떤 범위의 소리를 담아내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이크가 지향하는 가리키는 담을 수 있는 범위 이 특성을 갖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카메라의 화각을 갖고 광각 렌즈냐 협광 렌즈냐 이것을 배웠었죠. 이렇게 렌즈의 화각처럼 어떤 특정한 범위만을 정확하게 이렇게 픽업하고 다른 각도의 소리는 전혀 잡아내지 않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마이크는 어떤 지향성이 있지만 고기만 하고 그 외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가 어느 특정 각도에서 소리를 다른 소리, 주변 음이나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지향하는 각도를 벗어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면을 통해서요, 마이크의 지향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담아내는 소리 범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지향성이란 360도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거의 같은 감도로 받아들이는 마이크로서 무지향성이라고도 부른다. 가정용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의 대부분 그리고 핸드 타입 마이크나 라발리에 마이크 종류가 주로 전지향성 타입 마이크이다. 이 타입은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 그대로를 정직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우려가 적은 만능형 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촬영 현장이 비교적 조용하고 녹음하고 싶은 음만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시장 안이나 자동차가 질주하는 거리 등과 같이 주변 상황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주인공의 목소리나 대사만을 녹음하려 할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로 현장의 소음을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지향 특성의 마이크는 정면에서의 감도가 가장 좋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리에도 어느 정도 잘 반응한다. 하지만 마이크의 뒤쪽에서 들어오는 음원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준 업무용급 이상의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마이크에 많이 채택되어 있다. 초지향성 또는 협지향성 마이크는 픽업되는 범위가 30도 정도의 아주 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각도에서 나오는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도 방향성을 잘 유지시켜주면 주변 소음과 분리된 비교적 명료한 소리를 픽업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원의 지향각을 정확하게 지향시켜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숙련된 조작이 필요한 마이크라 할 수 있다. 마이크의 변환 방식이란 앞서 언급했다시피 진동판에 전해진 음압을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꾸는가 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변환 방식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크게 다이내믹 타입과 콘덴서 타입이란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다이내믹 마이크와 콘덴서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마이크는 가장 대표적인 다이내믹형 마이크입니다. 다이내믹형 마이크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또는 노래방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고, 가장 우리가 흔히 마이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러한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내믹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음압이나 음색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귀로 듣는 소리와는 약간의 마이크에 따라서 아주 큰 편차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다이내믹 마이크만이 가지고 있는 몇몇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내믹 마이크는 음파를 감지하는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원통형 자석의 주위에 설치되고 진동판이 음파에 따라 진동하면 코일이 따라 움직여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진동판과 보이스 코일은 물리적으로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타입 마이크는 크고 강한 소리의 압력에도 잘 견디고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도 무리 없이 재현해낸다. 또한 음질도 좋으며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어 취급이 간편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의 인터뷰나 회화, 그리고 음악방송의 보컬 및 락 음악과 같이 음압이 큰 악기의 수음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보다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내믹 마이크보다는 콘덴서 마이크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보통 이제 펜슬형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진동판이 작은 이런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녹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이어프램 큰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큰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들은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그런 녹음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들은 일반적으로 악기의 녹음에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다이내믹 마이크들과는 다르게 몇몇의 콘덴서 마이크들은 지향성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 타입 마이크는 음압에 따라 움직이는 가동형 진동판과 뒷판이라고 하는 고정된 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를 두고 고정 전극과 마주한 채 콘덴서를 형성한다. 그리고 음압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정전 용량이 변화하는데 이 정전 용량의 변화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콘덴서 타입 마이크는 넓은 대역에 걸쳐 주파수 특성이 좋으며 감도가 매우 높아 현악기와 같은 섬세한 악기의 수음에 적당하다. 또한 진동판이 소형이기 때문에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지만 습기와 충격에 약하고 다이내믹 타입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개의 마이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PGM 마이크, 프레셔 존 마이크라고 해서 보통 마이크 하면 다이내믹 마이크는 손으로 들고 사용을 하거나 콘덴서 마이크는 마이크 스탠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PGM 마이크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설치를 하거나 혹은 바닥, 벽, 천장, 그리고는 악기 같은 곳에 직접 부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마이크입니다.
이 프레셔존 마이크는 반무제한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마이크의 설치 위치 방향과 크게 관계가 없이 소리를 집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레셔존 마이크, PGM 마이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는 마이크의 캡슐과 몸체가 분리가 돼서 캡슐과 몸체가 같이 있는 마이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성능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이 더 넓고 소리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보면 바닥에 이렇게 대리석 상판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대리석 상판을 통해서 마이크의 캡슐로 진동판으로 전달이 되면서 다른 마이크들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깨끗한 소리 특성을 보여주는 마이크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고 특별한 모양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인데요. 이 스테레오 마이크는 몸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몸체는 같이 이렇게 단일적인 몸체에 두 개의 마이크 캡슐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의 캡슐로서 마이크의 이러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스테레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캡슐을 사용해서 각각의 마이크의 지향성 패턴 변화도 여기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식 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이크 몸체 하나로서 두 개의 스테레오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대단히 유효하게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자료 화면과 또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이크의 지향 특성과 또 지향 특성이란 것은 마이크가 소리를 픽업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의 변환 방식으로 다이내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의 타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종류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마이크가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 어떠한 사운드를 픽업해야 하는지를 먼저 잘 살펴본 후에 적절한 유형의 마이크를 선택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심포니나 또 연극 공연이나 이럴 때 소리를 픽업할 때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 촬영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제 아마 여러분도 혹시 실제로 그 야외 촬영에서 촬영 현장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들을 한번 제가 직접 갖고 와서 여러분께 하나씩 들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먼저 보시는 이 마이크, 제가 굳이 앞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핸드 타입 마이크입니다. 즉 마이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마이크라 핸드 타입 마이크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자료화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지만 이 핸드 타입 마이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콘덴서형이든 다이내믹형이든 그 모두 있습니다. 또 지향성은 전지향성 앞에서 그 지향성의 방향의 마이크가 소리를 픽업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지향성이냐 단일 지향성이냐. 그런데 이제 이 핸드 타입 마이크의 지향성은 대개 전지향성이나 단일 지향성 타입의 마이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향을 그러니까 음원에 가까이 해서 소리를 픽업하는데 다른 소리보다 더 잘 픽업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자나 또 리포터가 이 마이크를 들고 핸드 타입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이 핸드 타입 마이크는 이렇게 화면상에 마이크가 나와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특히 이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다양한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손처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움직임이 크지 않을 때는 이러한 핸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마이크의 운영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이크, 다이내믹 유형의 핸드 타입 마이크 경우도 다룰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마이크의 운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라발리에 타입의 마이크, 이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라발리에성 마이크는 일명 핀 마이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옷에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옷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라고 해서 일명 핀 마이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발리의 이 마이크의 특성은 무엇보다 이 감도가 좋죠. 다시 말해서 주파수 특성이 좋고 또 그 감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강의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그 소리를 민감하게 픽업할 때, 특히 야외에서 어떤 거리에 뭐 소음이 있을 때, 뭐 진행을 할 때나 이럴 때 이 라발리의 핀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라발리의 핀 마이크는 옷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물의 그 옷에 뭐 넥타이나 핀에 이 외투에 부착하는데, 이제 마이크와 음원과의 거리가 일정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정되게 입력 레벨을, 소리의 레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발리에성의 이 라발리 타입의 핀 마이크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무선형의 마이크가 있고요. 또 라발리에 타입의 그 유선형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인물이 이동할 때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소리를 픽업하기 위해서 주로 무선형 타입의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선형의 차이, 무선형 라발리의 마이크의 경우는 그 소리의 신호를 전파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형의 이 라발리의 타입 마이크보다는 아무래도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선형은 그만큼 카메라와 거리가 너무 지나치게 멀어지다 보면 이 소리를 픽업하는데 좀 단점이 있죠. 자, 세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물론 뭐 다이내믹 마이크, 콘덴스 마이크, 또 뭐 지향성 마이크 이런 마이크의 종류를 구분하는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은 바로 마이크를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여러분 뭐처럼 생겼나요? 글쎄,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이제 흔히 샷건 타입의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샷건 타입은 뭐 샷건이 하면 총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총처럼 샷건 하면 긴 총이죠. 그래서 마치 이 총구처럼 느낌을 모양새가 생겼다고 해서 이 마이크를 샷건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붙여진 명칭인데요. 이 마이크 역시 콘덴서 타입으로 아주 초지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샷건 마이크는 초지향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소음과 분리해서 필요로 하는 음원만을 명료하게 픽업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야외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 혹시 목격하신 경우라면 주로 이러한 샷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픽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샷건 마이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길죠. 길고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샷건 마이크는 주로 드라마나 야외 영화나 제작에 있어서 장면에 나오지 않게 전문적인 사운드 픽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샷건 마이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샷건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커다란 원통을 붙여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바람털,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마이크예요. 이것은 초지향성 마이크라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샷건이 들어가 있는 원통형 샷건 마이크나 또 이 샷건 마이크는 반드시 이렇게 피쉬폴이라는, 다시 말해서 낚싯대와 같은 긴 대에 연결을 해서 그래야 이제 멀리서도 촬영하는 화면 안에 마이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멀리서 이렇게 들이워서 음을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피쉬폴이라는 낚싯대 같은 긴 긴 대에 연결을 시켜서 음을 픽업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핸드 마이크, 라발리에 타입 마이크, 그리고 샷건 타입 마이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소리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 소리의 크기, 높낮이, 음색 세 가지의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는 어떻게 구분되고 또 높낮이와 크기가 같더라도 음색이 다르다는 점도 소리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장비로 마이크, 믹서, 헤드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크가 인간의 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음원으로부터 나온 음파가 진동판을 울릴 때 그 진동판이 떨리는 정도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소리로 기록한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믹서는 흔히 이제 오디오 믹서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적정 레벨이 되도록 조절하고 또 오디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절해서 최고의 음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헤드폰은 음원에서 소리를 픽업할 때 오디오의 레벨을 믹서를 통해 조절하고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마이크의 지향 특성에 의한 구분.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지향성 마이크, 또 단일지향성 마이크, 또 초지향성 마이크의 지향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이크의 변환 방식에 의해서 다이내믹 마이크와 콘덴스 타입의 마이크가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핸드 타입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 숏건 타입 마이크로 구분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소리를 픽업하는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제작에 있어서 화면, 즉 영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신경을 쓰시는 것 못지않게 음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음향의 중요성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막상 촬영을 다 끝나고 편집을 하시다 보면은 음향의 중요성, 소리를 왜 잘 픽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막상 편집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는 크게 잘 픽업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다양한 소음이랄까 거리의 자동차 소리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음과 현장음의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거나 또 사운드가 on에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on 사운드로 잘 수록이 카메라에 잘 수록이 돼야 되는데 off 사운드로 수록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렇게 특히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소리를 막상 촬영을 할 때 보면 샷의 크기나 아니면 화면의 구도나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소리를 픽업하는 데는 인색하지요. 특히 현장음을 픽업할 때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간단한 동영상을 만드는 VJ 타입의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라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또 아주 그 음색이나 또 소리의 크기, 높낮이들을 잘 고려해서 소리를 잘 픽업하는 것이 영상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측면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모든 동영상 작품은요, 오디오와 이미지, 영상과 음향을 함께 잘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특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함께 알아본 마이크를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